여러분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생긴 엄청난 변화 아시는 분?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 이제 SNS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에 난리가 났었어요. 한때 난리가 났고 왜 난리가 났냐 하면은 이 비율이 변화한 거예요. 비율이. 그래서 원래는 정사각형이었는데 1대1이어가지고 딱 사진을 올리면은 피드 꾸미기라고 해서 피드 꾸미기라고 해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요렇게 길게 들어가게 바뀌었어요. 혹시 이거 보신 분 있나요? 내 계정 그렇게 바뀌었다. 손. 내 계정 그렇게 바뀐 분들 동그라미. 저는 아직 이렇게 안 바뀌었어요 하시는 분 한번 익혀주세요. 이게 이제 옛날 버전. 첫 번째 초창기 버전이고 이게 이제 2025 버전인 거예요. 2025 버전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다 이제 뜨실 거예요. 지금 보니까 대부분 대부분 동그라미네요. 아직 이게 예전 버전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거든요. 1대1로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곧 바뀔 거예요. 곧 바뀔 거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점점점 더 왜 이렇게 바뀌냐 하면은 뭐 때문에 바뀔까요? 뭐 때문에 바뀌었을 것 같아요. 왜 도대체 이런 시도를 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릴스를 굉장히 이제는 많이 올리기 때문에 릴스가 이제 활성화됐다. 그러니까 숏폼이라고 하죠. 그렇죠? 숏폼이 이제 인스타그램도 3분까지 돼요. 3분. 되게 길어졌어요. 옛날에는 60초 이하의 영상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3분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짧은 영상. 보통은 릴스는 한 30초 정도 내외에 되는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유튜브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쇼츠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되게 짧은 영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거는 9대16 사이즈거든요. 핸드폰을 꽉 채워요. 그렇죠? 핸드폰을 꽉 채우는 이 화면을 꽉 채우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처럼 1대1 사이즈로 올리는 게 이제 봤을 때 이것보다는 조금 더 세로로 길게 릴스에 맞게 이렇게 썸네일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릴스가 매우 중요해진 거죠. 지금 릴스 올리고 계세요? 지금 릴스 주 몇 회 올리는지 한번 적어봅시다. 채팅창에. 나는 내 계정에 릴스를 주 몇 회 업로드하고 있는가 한번 얘기해주세요. 되게 궁금하네요. 활성화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주 몇 회 업로드 하시는지를 제가 얘기만 들어도 이분 계정에 활성화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죽어가고 있는 계정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게 이제 결국은 이 피드의 변화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인스타그램을 SNS를 키워서 우리가 뭐 수익화를 하든 아니면 내 사업에 도움이 되든 아니면은 협찬, 공구를 받든 간에 뭘 하든 간에 결국은 SNS를 키우고 싶은 게 목표라면은 이러한 변화를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변화에 올라타셔야 돼요. 그렇죠? 심폐소생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진짜 지금 다 그런 거예요? 혹시 좀 자주 올리는 분 없나요? 어떻게 다 지금 빵개예요, 빵개? 큰일 났다. 릴스 자주 올리시는 분 없어요? 자, 두 번째, 사진 사이즈가 변화했습니다. 사진 사이즈. 사진을 찍을 때도 옛날에는 어떻게 찍었냐면 이렇게 가로로 찍는 분들도 있었고, 그죠? 가로로 이렇게 찍는 분도 있었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찍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로로 찍는데, 이 세로로 찍을 때도 이제는 조금 더 크게 올리는. 그래서 주로 최근에 인플루언서들이 가장 많이 올리는 사이즈가 4대5예요. 4대5. 그러니까 그 사진을 올릴 때, 릴스를 올릴 때는 9대16이고 사진을 올릴 때는 4대5라고 보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4대5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 핸드폰 화면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을 생각해보세요. 신문에 우리가 광고 내려고 하면은 이렇게 신문에 전면 광고가 있을 거고 요만큼 하는 코너 광고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반절만 하는 광고도 있을 텐데 당연히 제일 비싼 건 뭘까요? 전체를 쓰는 전체 전면 광고가 가장 비싸겠죠.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를 올릴 때는 여러분들이 광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고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올리는 게 좋죠? 작게 올리는 게 좋아요? 크게 올리는 게 좋아요? 광고를 한다 해서 똑같은 거죠. 왜냐면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면 많이 차지할수록 사람들의 주목도,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우리가 화면을 굉장히 넓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가로로 찍으신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1대1 사이즈로 올리신다거나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맞아요. 올리실 때는 좁게 이 좁은 휴대폰 면적에 최대한의 공간을 차지할 수 있게끔. 그래서 릴스는 9대16, 그쵸? 꽉 차게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릴스 올리실 때도 까만색 이 띠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올리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화면을 꽉 채우시는 게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사진을 올릴 때는 세로로 길게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점점 그렇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생겼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편집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 편집 툴 뭐 쓰시나요 지금? 이제 영상을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도 촬영을 해야 되고, 이제 컨텐츠를 만들려면 또 편집해서 업로드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보면 제가 툴을 좀 추천을 드릴 거예요. 어떤 툴을 추천드릴 거냐면은, 이제 영상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시는 게 맞아요. 캡컷을 많이 쓰세요. 캡컷이라는 어플을 제일 많이 쓰시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바이트댄스라는 이제 중국 회사, 틱톡도 만든 이제 그 모회사가 만든 게 캡컷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항마로 이제 인스타그램이 이를 갈고 만든 이 어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에디트라는 어플이 3월에 나와요. 3월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출시 직전이기 때문에 미리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은 딱 오픈하자마자 가장 빠르게 알림 받으셔가지고 이거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트라는 어플이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 서비스가 아마도 진짜 센세이셔널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릴스 심지어 보시면은 릴스 분석까지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영상 편집 툴이 영상만 이렇게 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여기 AI도 들어가고, 엄청난 변화가 될 거예요. AI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석도 해주는. 그리고 더 좋은 건 또 뭐가 있냐면요. 굉장히 놀라운 기능이 이 자동 캡션 기능. 이게 지금 이제 유료로 풀릴 건지 무료로 풀릴 건지가 이제 가장 희대의 이제 관심사인데, 아마도 제 생각에 처음부터 유료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동 캡션 기능이 뭐냐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말자막 있잖아요. 말자막. 우리가 영상을 올리실 때 여러분 말자막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어떠세요? 말자막. 왜 이렇게 영상을 릴스나 쇼츠에 올리실 때 막 말을 하면은 자막이 밑에 뜨잖아요. 이 자막이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당연히 있는 게 100배, 1000배, 만배 좋겠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서비스, 어떤 어플을 쓰시든 간에 다 유료예요. 이거를 쓰시려면은 뭐 캡컷도 유료지 뭘 해도 다 유료란 말이에요, 이 기능이. 근데 요거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초반에 분명히 무료로 풀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유료로 바로 하진 않을 것 같아서 이거 한번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생성형 AI. 이제는 SNS를 하시더라도 AI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AI 쓰시는 툴 있나요? AI를 잘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도 영상으로 변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각종 다양한 뭐 이런 기능들 다 되긴 하는데 간편하게 인스타그램 공유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하는 것들, 그런 기능들을 이 어플에서 바로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13일 날 출시할 예정이니까 요거는 좀 눈여겨보시고 나오면은 바로 한번 좀 써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들 릴스가 중요하다, 숏폼이 중요하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숏폼이 뭐고 어떻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 건지 한번 얘기해보면은, 숏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분 이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1분까지도 잘 안 가요. 사실은 막 7초, 6초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요. 30초 정도 내외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30초. 여러분 올리신 컨텐츠는 혹시 몇 초였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올렸었던 릴스라든지 쇼츠라든지 네이버 클립, 틱톡 이러한 이 플랫폼들에 올렸었던 짧은 영상들이 보통 몇 초짜리를 올리셨었나요? 빛나는 소영님이 15초, 또 몇 초짜리 올리셨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30초 내외가 많기는 한데 1분까지도 괜찮아요. 네, 1분까지도 괜찮고, 최근에 막 인스타에서 아마 알림 뜨신 분도 있을 거예요. 3분까지 된다. 근데 이게 옛날에 인스타그램이 IGTV라고 되게 유튜브랑 똑같이 되게 긴 영상을 만들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긴 영상의 단점이 뭐냐면 요새 사람들이 집중력이 너무 짧다 보니까 안 봐요. 근데 문제는 만든 사람 입장에서 너무 고생을 해야 되고 너무 만들 게 많고 정말 해야 될 거는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안 보다 보니까 하다가 이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하나의 긴 영상을 만들 바에 그냥 매일매일 짧게 올리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15초,
맞아요. 3, 40초.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숏폼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유튜브에서는 쇼츠라고 부르고 인스타그램에서는 릴스라고 부르고 네이버에서는 클립이라고 부르고 틱톡이랑 틱톡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결국은 다 뭐냐면은 그냥 짧은 영상을 숏폼이라는 말로 묶은 거를 이렇게 각각 플랫폼에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쇼트하다라는 말이 결국은 짧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숏폼의 반대말이 롱폼이라고 해서 길다. 그죠? 롱폼은 보통은 막 우리가 10분, 5분 내외의 유튜브 영상들을 롱폼이라고 얘기하는데 숏폼이라는 말은 짧다, 짧은 영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영상 만든 거를 여기에만 올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만 올려야 될까요?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될까요? 아니면 전부 다 올려야 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어디에 올려야 될까요? 내가 힘들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뭐 에디츠라는 어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플에서 내가 만들었어요. 3월 13일에 오픈돼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하나에만 올려야 될까요? 아니면 전부 다 올리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전부 다 올리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제가 우리 강사님을 만나는데 강사님도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 조회수가 안 나와.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유튜브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 플랫폼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무조건 통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유튜브랑 인스타, 네이버 각각이 다 완전히 결합되는 게 아니었어요. 다 따로였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블로그지, 여기는 사진이지, 여기는 영상이지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숏폼으로 대동단결된 거예요. 이 4개 플랫폼들이 숏폼이라는 걸로 다 올리실 수 있게끔 바뀐 거예요. 그 말은 숏폼이 어마어마하구나.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이게 뭐냐면 숏폼이라는 거는 커머스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커머스가 뭐죠? 커머스가 뭐예요, 우리? 제품을 상거래라고 보면 되죠. 상거래. 제품을 주고 사고 파는 또는 뭐 서비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를 판매할 수 있는 것과 연결이 돼요. 판매 또는 구매.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맞아요. 상업.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컨텐츠를 보통은 우리가 컨텐츠를 보면은 여러분 컨텐츠를 보고 돈을 낸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컨텐츠를 본 다음에 소비한다. 이게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지 않았었어요. 옛날에 과거에는. 유튜브를 보고 뭔가를 구매하거나 인스타를 보고 뭔가를 구매하거나 이런 경우 물론 있긴 하죠. 근데 여전히 사진이라던가 또는 긴 영상이라던가 또는 긴 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설득하기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숏폼, 짧은 영상 30초 내외에 또는 막 7초 되게 짧은 영상들이 되게 간결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확 휘어잡고 그게 결국은 뭐까지 되냐면은 구매까지 연결이 되기 너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숏폼이 이렇게나 커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커머스랑 연결된다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제는 모든 플랫폼들, 심지어 유튜브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죠? 유튜브 영상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제품복이라고 보이셨을 거예요. 이거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여기서 나 구매해봤다 하시는 분 있어요? 유튜브를 보다가 바로 이렇게 쇼츠에 유튜브는 쇼츠죠, 그죠? 유튜브 쇼츠에 제품 보기가 떠가지고 알람이 떠서 뭐지? 하고 들어가서 갔더니 뭐 쿠팡으로 연결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사몰로 연결시킨다거나 이런 경험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쿠팡은 이제 쿠팡 파트너스라고 해서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제 꼭 쿠팡에서 꼭 물건을 판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쿠팡에서 판매하는 이제 사업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내 제품을 내가 뭐 그냥 이 제품 샀어. 그러면은 그거를 쿠팡 파트너스로 하면은 이 매출액의 3%를 내가 정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롱폼을 만들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막 10분 정도 되는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려고 기획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데 쇼츠는 어차피 짧은 영상이니까 이걸 만들어 사람들이 이렇게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이게 붙이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매출이 나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모든 플랫폼에서 이러한 그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를 이제 막 마케팅을 이제 하신다는 분, 아까 막 브랜드 이제 마케팅 하려고 오늘 라이브 들어오셨다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른 거를 생각하시지 마세요. 막 요새 뭐가 핫하다니, 뭐 어디가 핫하다니, 뭐 계속 뭐 스레드가 요새 핫해요, 뭐가 핫해요. 핫한 거 요새 너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핫한 거 다 쫓아갈 수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방법은 뭐냐면은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그러니까 최소 비용 또는 이제 시간 대비 최대 효율이 나올 수 있는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사업을 하시든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플루언서 되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도 내 목표가 항상 뭐가 되죠? 들인 시간 대비 최대의 아웃풋을 낼 수 있게끔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뭐 핫한 거 많아요. 뭐 핫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시장에서는 X, 예전에 굿트위터라고 부르는 X가 제일 핫하기도 해요. 시장에 따라서. 근데 그걸 내가 다 따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 트렌드를 계속 바뀌고 다 따라갈 수 없는데 너무 다행인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마케팅하기 너무 좋고 사업하기 너무 좋은 건 뭐냐면은 이런 플랫폼들이 알아서 대동단결 해주고 있잖아요. 알아서 우리 그냥 쇼폼 밀게 라고 다들 어떻게 보면 대동단결하고 있어요. 대동단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가장 지금 어떤 플랫폼을 하든 네 가지 가장 지금 핫한 플랫폼들을 동시에 다 타겟팅할 수 있고 다 목표로 해서 성과 낼 수 있는 게 결국은 쇼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머스트라는 거예요. 머스트.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쇼폼 하고 있다. 동그라미. 안 하고 있어요. X 한번 쳐볼게요. 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 동그라미. 쇼폼을 저는 업로드 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저는 쇼폼 아직 안 하고 있어요. 한번 X 쳐볼게요. 쇼폼이 정말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특히 사업하신 대표님들 중에 쇼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동그라미인 분들 중에서도 자주 업로드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심폐소생술 해야겠죠. 그죠? 죽어가고 있으니까. 가끔 하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네이버도 클립이라는 단어를 이제 갑자기 네이버 원래 블로그 중심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틱톡도 정말 재밌는 게 아직 우리나라에선 틱톡을 그렇게 많이 이용 안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뭐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까지 했냐면은 틱톡 샵이라고 해서 똑같아요. 똑같은데 유튜브랑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여기는 이 안에서 구매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요거를 구매하려면 밖으로 나갔잖아요. 쿠팡으로 가거나 뭐 카페 입사로 가거나.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쇼핑을 라이브로도 보고 그 다음에 요 쇼폼 비디오에서 태그가 된 것들을 보고 이 태그를 가면은 바로 구매까지 되는. 그래서 23조 매출을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쇼폼이 이제는 결국은 완전히 커머스로 갈 거다라는 변화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스타그램에 쓰는 비용. 페이북이랑 인스타 어차피 같은 회사예요. 그렇죠?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꿨죠. 메타라는 이름 바꿨는데 어차피 같은 회사입니다. 여기에 쓰는 비용 얼마일 것 같으세요? 1번 1,000억, 2번 5,000억, 3번 1조, 4번 2조. 얼마나 쓰고 있을까? 정답은 얼마 쓰고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왜 이렇게 인스타그램이 또 핫하냐 했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 인스타그램이 가장 뭐에 최적화되어 있냐면은 그러니까 유튜브도 물론 좋고 네이버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을 제가 좀 중심적으로 많이 말씀드린 이유가 상거래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상거래 최적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상거래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수익화와 직결된다는 얘기예요. 수익화와 직결되는 곳이다. 왜냐하면은 가장 고객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곳들보다도 욕구를 가장 자극하기에 최적화된 매체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진과 영상, 쇼폼 중심의 채널이고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구매까지 이어지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광고주가 누구냐면은 쿠팡, 삼성, 테무예요. 1등, 2등, 3등이.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쇼핑 카테고리가 가장 많이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고 있죠. 이렇게 많이 쓴다고? 삼성? 쿠팡? 이미 다 전 국민 아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노출을 하는 이유가 뭘까? 노출을 하는 이유가 뭐죠? 노출을 하는 이유는 노출이 이꼴 뭐냐? 매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걸 항상 말씀드리는데 노출은 매출이에요. 딱 기억하죠? 노출은 매출. 그래서 노출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아까 제가 죽어 있다라고 표현했었잖아요. 그죠? 콘텐츠 안 올리시는 분들은 죽어 있어요. 계정이. 죽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도 없겠죠. 그죠? 네. 내가 안 올리면 뭐 인플루언서라도 올려주든가. 근데 문제는 둘 다 안 올리고 있어. 그러면 노출이 안 되고 있으면 당연히 매출이 안 나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업로드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콘텐츠를 하고 있지 않은데 알아서 고객들이 와서 반응해주고 알아서 뭐가 잘 될 거라는 상상은 이제 버리셔야 돼요. 그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절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금 시작해도 될까? 그런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지금 시작하면 될까?
라는 얘기를 하면은 제가 무조건 지금 시작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릴스를 포함해서 인스타그램에서 알고리즘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팔로워가 적더라도, 그죠? 적더라도 오리지널 컨텐츠라는 말은 직접 만든, 그죠? 직접 만든 독창적인 컨텐츠. 가끔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이 무료 영상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무료 영상 쓰고 있다. 해외에서 막 그 판매하는 무료 영상들 쓰고 있는 분들 손. 무료 이미지 쓰시는 분들. 그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AI로 만든 이제 이런 걸만 막 그냥 정말 자기가 직접 직접 제작한 게 아니라 그냥 무료 영상 이미지 아무것도 갖다 쓰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안 돼요. 왜냐면은 독창적인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너가 직접 만들어 라는 의미예요. 너가 직접 만들라는 건 어떤 얘기죠? 카메라 들고 요 카메라로 찍으신 거, 핸드폰 카메라로 직접 촬영하신 거, 그걸 기반으로 컨텐츠를 만드시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핸드폰 다들 가지고 있죠? 이거 내가 뭐 인스타에 인플루언서 된다, 계정 키운다 했을 때 막 카메라부터 어디 장비빨부터 세우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사지 마세요. 그냥 정말 이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여러분 잘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 핸드폰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네, 갖고 있죠. 가끔 너무 오래된 핸드폰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가끔 너무 오래된 핸드폰 갖고 있으면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바꾸시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최근 한 3년 이내에 나온 거면 괜찮습니다. 네, 3년 이내에 나온 거면 괜찮고, 내가 3년보다 좀 더 됐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기 변경을 한번 고려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화질이 확실히 최근에 나온 것들이 훨씬 더 렌즈가 좋아졌기 때문에, 요새는 카메라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카메라 싸움이기 때문에 굳이 카메라를 사실 필요는 없고 별도로 핸드폰 기종만 바꾸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만 하시나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에 소수의 사용자들한테 노출을 했을 때 이게 반응이 있어. 반응이 있네? 그러면은 더 많은 유저한테 노출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여기서 혼자 되게 작게 시작했어요. 요만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걸 받는 어떤 사람이 보고 반응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공유 버튼, 종이 비행기를 누른다거나 저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이거 되게 좋은 컨텐츠인가 보네? 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막 확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어디서 많이 이제 실패하냐면 여기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응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도 어떤 것을 올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어떤 걸 올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품 사진 찍을 때 쓰는 유용한 어플이 있을까 하셨는데, 사진 찍을 때 여러분 어떤 어플 써야 되죠? 사진 찍을 때, 사진을 또는 영상을 촬영할 때 어떤 어플을 써야 될까? 촬영할 때요. 촬영할 때. 아시는 분 있어요? 뭘 써야 될까요, 우리? 정답은? 네, 없어요. 이거는 기본 카메라 쓰시는 거예요. 네, 기본, 그쵸? 기본을 쓰시는 겁니다. 왜 기본을 쓰냐면은 보정 카메라는 항상 화질이 떨어져요.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뭐 보정 어플 쓰시지 마시고 기본 카메라, 기본 이제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 어플을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든다 했을 때 여러분 계정의 주제가 다들 잡혀 있나요? 자, 어떤 컨텐츠 올려야 될지 계정 주제, 내 계정 주제를 한번 써볼게요. 내 계정의 주제. 주제가 잡혀 있나요? 이 주제를 잡는 거를 대부분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보통 사업을 일단 내가 1번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면 이미 정해진 거예요. 내 사업을 하는 게 주제인 거예요, 사실. 좋든 싫든 어쩔 수 없어. 이미 내가 이 사업을 하기로 한 순간 이게 계정의 주제인 거예요. SNS 주제. 자, 근데 문제는 사업을 안 하고 내가 그냥 개인이에요. 일반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개인이야. 그럼 그때부터는 주제 잡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뭘로 잡아야 될까? 뭐로 잡아야 하지?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주제는 잡혀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컨셉이라는 거는 주제랑 또 다르죠. 그렇죠? 컨셉이라는 거, 주제는 내가 내 사업 아이템과 관련된 게 결국 잡혔을 텐데, 이 아이템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결국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에서 출연자가 누가 되느냐, 출연자. 네, 출연자가 누가 되느냐가 결국은 컨셉과 직결되는 요소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부부가 둘 다 이제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인데 둘이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랑 그 남편이 같이 의기투합해서 우리 뭔가 계정을 육아 계정을 한번 만들어보자. 지금 임신을 해가지고 육아 계정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이렇게 인형을 샀더라고요. 곰돌이 인형을 샀어요. 곰돌이 인형을 사가지고 이 곰돌이 인형이 출연하는 곰돌이 인형이 그 남편을 이제 나타내는 그 곰돌이 인형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곰돌이 인형이 육아 공부도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애가 나오면 또 육아도 하고 뭐 살림도 하고 막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계정을 컨셉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이 컨셉? 강한 이 곰돌이 인형이 나오는 이제 육아 데디 계정인 거예요. 이게 이제 컨셉으로 잡으신 거예요. 이거 어때요? 얘기 들었을 때. 좀 흥미가 가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계정을 팔로우 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어려워요? 수수님 어떻게 뼈 때렸어요? 저라면 안 볼 것 같아요. 냠냠냠냠님이 올드해요. 아니요. 귀엽긴 한데 안 할 듯.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컨셉이라는 거, 그쵸? 컨셉이. 이분들은 이제 개인은 주제 자체가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컨셉인 거죠, 그쵸? 컨셉. 근데 이 컨셉을 오늘 좀 더 얘기를 드릴 거예요. 왜냐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주제도 이제 제가 저번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짧게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컨셉이죠, 컨셉. 내가 나를 뭐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소개를 할 것인가. 근데 이 컨셉에서는 항상 뭐가 직결되냐면 출연자랑 직결돼요, 출연자. 그럼 혹시 드라마 보시는 거 있어요, 드라마? 드라마 본다. 드라마 최근에 그 비서 드라마를 제가 열심히 보고 있어요. 한지민 배우와 이준혁 너무 멋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뭐냐면 비서가 출연자죠, 비서. 이제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비서라는 직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착장이 주로 어떻게 되냐면은 양복만 입고 나와요, 그렇죠? 양복. 남자 주인공이 이제 대표가 여자 대표고 그 비서로 온 남자 직원과 사랑에 빠지는 뭐 그런 스토리예요. 근데 이게 출연자를 생각해보면은 이 출연자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지. 이 사람의 이미지가 비서라는 직업과 플러스 양복의 조화가 되다 보니까 물론 잘생김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이미지가 결국은 이 사람은 전문적인, 그렇죠? 전문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일처리를 너무 능수능란하게 잘해요. 일처리가 아주 확실하다. 뭔가 MBTI로 하면 ENTJ 같은 느낌일까?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게 결국은 컨셉과도 되게 직결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결국은 숏폼이라는 게 뭐 글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컨셉이라는 거는 내가 누가 출연을 시킬 건지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를 출연시킬 건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출연시킬 건지와 직결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